지난주 토요일 20년 지기 친구 민수와 만났다.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나는 5번의 거짓말을 했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포장했다고 해야겠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을 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라고 답했다. 사실 지난달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 매일 약을 먹고 있고 아들 취업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대출 이자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평범하다는 한마디로 덮었다.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민수가 또 물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라고 답했다. 실제로는 작년에 주식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고 지금도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말이다. 아들은 취업 잘 됐어. 민수가 3번째 질문을 던졌다. 아직 준비 중인데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 천천히 하라고 했어 라고 답했다. 사실은 벌써 6개월째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부부가 매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말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셔? 4번째 질문에 나는 다행히 큰 탈 없이 지내고 계셔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입원하셨다가 막 퇴원하신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너는 건강은 어때? 민수가 물었을 때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쑤시긴 하는데 뭐 참을 만해라고 답했다. 실제로는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의사가 식단 조절과 운동을 강하게 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이렇게 대답할수록 민수는 더욱 편안해했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다. 너랑 있으면 참 편해.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자랑이나 불평만 늘어놓는데 너는 정말 편안한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난 10년간 서서히 터득해온 이 방식이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관계 맺기였다는 것을. 젊은 시절 나는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살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하소연했고 잘된 일이 있으면 자랑했으며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짜 우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나는 뼈아픈 경험들을 했다. 내 진심을 쏟아낸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고 나 역시 누군가의 무거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있다. 3년 전 대학 동기 정호와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정호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요즘 정말 힘들어.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거절당했어. 처음에는 정호가 힘내라, 금방 나아질 거야 라며 위로해줬다. 하지만 몇 달 후 정호가 내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정호가 요즘 너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해서 자기까지 우울해진다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은 진심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지혜롭게 포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와 평생 친구를 유지하는 대화의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외롭지 않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중년 이후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50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마음을 터놓고 속내를 모두 드러내며 지냈던 그 방식이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20에 30대에는 진정성이 우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털어놓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내가 배운 것은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 라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될수록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래, 많이 힘들겠네라며 걱정해 주던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점점 부담스러워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고 심지어는 만남 자체를 피하는 친구들도 생겼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각보다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특히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각자의 짐이 무거워진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노후 준비 문제까지. 이미 충분히 무거운 자신의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떠안기는 버겁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그래서 나는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요즘 몸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한다. 정말 힘들 때도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 지나가겠지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처음에는 이런 내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진짜 친구라면 내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몇 번의 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무거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내가 항상 괜찮다고 말하자 오히려 친구들이 나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마음을 쓴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심리였다. 스스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괜찮아? 뭔가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게 된다. 한 달 전 민수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 요즘 어때? 혹시 몸은 괜찮아?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늘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민수가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만약 내가 매번 아픈 곳을 호소했다면 민수는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정의 온도 조절이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적절히 포장하는 것이다. 죽을 것 같이 아파. 대신 좀 피곤하긴 해. 정말 절망적이야. 대신 요즘 좀 힘들긴 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받는 사람의 부담감은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경제적 현실에 대한 침묵의 기술이었다. 친구들과 만나서 가장 조심스러운 주제가 바로 돈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 투자 수익, 자녀 교육비, 연금 준비까지. 50대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예전에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이야기했었다.
투자에 실패해서 손해를 본 이야기나 반대로 운 좋게 수익을 낸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묘한 기류 변화를 느꼈다. 잘된 이야기를 하면 질투의 시선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동정의 시선이 느껴졌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친구 몇 명과 만난 자리에서 한 친구가 아파트 매매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 시세가 작년보다 2억 정도 올랐다더라고 말하자.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떤 친구는 부럽다며 쓴웃음을 지었고, 어떤 친구는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때 나는 요즘 그런 이야기 들으면 복잡해서 우리는 그냥 있던 집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어 라고 답했다. 사실 나도 부동산 시세 변동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담담한 척했다. 그러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쪽이 갑자기 너무 잘 나가거나 너무 어려워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색해진다.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수록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고 대화 주제도 달라진다. 2년 전 대학 동기 모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한 친구가 요즘 비트코인으로 집 한 채 샀어 라고 자랑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역시 공부 잘한 놈은 다른 애라며 비꼬았고, 누군가는 나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자랑이 20년 우정을 끝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인 이야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누군가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면 복잡한 건 잘 이해가 안 되네라고 하고,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만 넣고 있어라고 답한다. 세 번째 지혜는 이기려 하지 않는 대화법이었다. 친구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토로할 때 나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예전에 나라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지난달에 친구 영호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린 이야기를 했다. 나보다 경력도 짧은 놈이 팀장이 됐어. 정말 억울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예전의 나라면 그래도 너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잖아. 기회는 또 올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정말 속상했겠다. 나라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영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풀린다고 말했다. 나이 50을 넘어서야 깨달은 것은 친구들이 내게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할 뿐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 관계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긴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친구 준호가 아내와의 갈등을 털어놓았을 때였다. 집사람이 나보고 가족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더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했다. 예전의 나라면 그게 어디가 무관심이야?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라며 그의 편을 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한다. 마음이 아팠겠네.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지. 부인 입장에서는 또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보다라고 양쪽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대답이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기는 대화는 결국 관계를 지게 만든다는 것을 뒤늦게 배웠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보다는 심리적으로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한마디가 그건 틀렸어 라는 100마디보다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 네 번째 기술은 새롭게 듣는 척하는 배려였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지만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반응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전하는 정보에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 기분이 좋아진다. 얼마 전 친구 성민이가 동네 슈퍼마켓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 나는 일주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언제부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성민이는 신이 나서 자세한 경위까지 설명해 줬다. 그거 나도 들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김이 빠진다. 반면 새롭게 듣는 것처럼 반응하면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이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이 한마디가 의외로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된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주는 예의에서 만들어진다.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웃게 해주고, 먼저 안심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세련된 우정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마무리의 힘이었다. 만남이 다소 지루했거나 대화가 별로 재미없었어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오늘 만나서 좋았어.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의 느낌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한마디가 전체 만남의 인상을 좌우한다. 그래서 아무리 어색한 시간이었어도 마지막만큼은 따뜻하게 마무리한다. 지난주에 만난 대학 동기 재원이와의 만남이 그랬다. 사실 2시간 동안의 대화가 그리 즐겁지 않았다. 서로 다른 관심사로 대화가 겉돌았고 묘하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헤어질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았어. 이야기하면서 힘이 났어. 그 한마디로 재원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나도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만약 그냥 그럼 잘 가라고 헤어졌다면 우리의 다음 만남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작은 기술들이 쌓여서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몇 년간 실천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관계 맺기라는 확신이 든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진정성과 배려 사이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친구가 되는 길이다. 이제 나는 친구들과 만날 때 훨씬 편안하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안다. 어떻게 반응해야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지 안다. 이런 기술들 덕분에 내 주변에는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언제부터야?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성민이는 신이 나서 자세한 경위까지 설명해 줬다. 그거 나도 들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김이 빠진다. 반면 새롭게 듣는 것처럼 반응하면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이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이 한마디가 의외로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된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주는 예의에서 만들어진다.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웃게 해주고, 먼저 안심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세련된 우정이다. 5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마무리의 힘이었다. 만남이 다소 지루했거나 대화가 별로 재미없었어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오늘 만나서 좋았어.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라고 말한다. 이런 5가지 기술을 익히면서 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난 후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만남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끝난다. 친구들도 나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5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친구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속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각자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관심사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손자 돌보는 일로 바빠졌고 다른 친구는 부모님 간병으로 여유가 없어졌다. 또 다른 친구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남은 인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고 싶어진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편안한 친구 1~2명이면 충분하다고 느낀다. 매주 누군가와 만나느라 바쁘게 지내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들도 하나둘 정리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관심을 보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만날 이유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관계를 평생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에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난 모임이 있었다. 5년 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대화 주제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젊을 때는 업무 이야기, 회사 뒷담화, 미래 계획 등으로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건강 이야기, 자녀 걱정, 부모님 병원 이야기가 줄을 잃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을.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소중하다. 누군가와 어울리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 나는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즐긴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공원을 걸으며 내 생각을 정리한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파고들어 보기도 한다. 독서하는 시간도 늘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책 읽을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특히 철학서나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재미가 쏠쏠하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일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가는 여행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내 페이스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 50대 이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은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편안한 침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들이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친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진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면 충분하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벼운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지난달 대학 동창 태식이와 만났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각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예전 같으면 뭔가 이야기해야 하는데라며 어색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침묵도 편안했다. 헤어질 때 태식이가 말했다. 오늘 참 편안했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성숙한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가식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지혜라고 확신한다. 진정성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젊은 시절의 나는 친구 관계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평생을 같이 늙어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 지금의 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친구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친구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봄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도 있고, 여름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도 있으며, 가을처럼 조용히 무르익는 관계도 있고, 겨울처럼 잠시 멈춰 있는 관계도 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을 맞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다. 그리고 그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우정의 비밀이다. 진심을 모두 드러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포장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성숙한 관계 맺기다. 50살이 된 지금 나는 비로소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치열하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함께 있을 때는 즐겁되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한 것. 그런 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우정이다. 이제 나는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명확히 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진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면 충분하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벼운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이런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가식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지혜라고 확신한다. 진정성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젊은 시절의 나는 친구 관계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평생을 같이 늙어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 지금의 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친구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다. 그리고 그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우정의 비밀이다. 진심을 모두 드러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포장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성숙한 관계 맺기다. 50살이 된 지금 나는 비로소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치열하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함께 있을 때는 즐겁되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한 것. 그런 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우정이다.